네, 상황이 긴박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어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장성택이 체포되는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는데요. 네. 북한이 고인사를 숙청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197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북한 조선중앙TV가 조금 전에 어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장성택이 체포되는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2인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또 네. 그리고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의 말로는 비참하다. 지금 이제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 확고하다. 네. 이러한 것을 보여주려는,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주도하는 정치 확대에 의해서 마지막 장성택의 변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이겠죠. 예. 그를 밟으면서 장성택에 대한 실각,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당 주요 간부가 참석한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 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주요 인사 장성택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적한 것은 이례적인 건데 1970년대 이후에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아마 70년대 객가진 김성애. 네. 여기서 이때도 권력 투쟁에 있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 또 그리고 60년대 말에도 역시 민족 보위상이라는 처당했는데 그러나 이때 실질적으로 이런 장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70년대에 이제 김성애라는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이례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아마 이 장성택의 실각 해임, 이것은 김정은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대내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이제 북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장성택의 실각 사실이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비리 혐의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보면은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 그 해독성, 반동성이 폭로됐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장성택에 대해서 사생활의 문제, 예. 또 그리고 이 반인민적 행위, 다시 말해서 인민들을 위해 써야될 비용 이런 것을 장성택 개인이 착복했다. 예. 또 그리고 경제 문제라든지 이것은 내각에서 해야 되고 군사 문제 이 부분은 군부에서 하고 이 두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은 유일하게 최고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장성택 부장이 했다. 이것은 일종의 권력 남용 월권 행위다. 예.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번 결정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상 이런 숙청을 할 때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특징이, 네. 나름대로 당의 공식 기구에 의해서 절차 형식을 따른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7월 총참모장 이용호의 해임 과정도 보면은, 예. 정치국 회의에서 신병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해임을 시키고 이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국 회의에서 이용호가 체포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장성택의 지지력이 많고 예. 또 이것이 나름대로 북한에서 상당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단면도 보여주면서 그렇지만도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확고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한다면은 장성택의 실각 해임에 있어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년의 과정을 보면 말이죠. 정치국 회의에서 장성택이 이제 체포가 되고요. 그 체포되는 장면이 이제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런 1년의 과정이 상당히 예전부터 좀 오래도록 계획이 됐다. 혹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장성택의 개인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어 봤을 때 오래 전부터 감시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1년의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것을 공개한다든지 이것은 일종의 이 장성택의 실각에 대한 하나의 정당성 부여 차원은 있지만도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성택에 대한 일종의 견제 심리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장성택이가 당행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 행위, 예. 권력 남용, 더 나아가서 일종의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 사업에 있어 가지고 장성택이가 잘못 해석한 부분, 이러한 모든 것을 지적하기 위한 무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장성택뿐만 아니라 장성택 일당이란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장성택을 둘러싼 모든 세력에 대한 숙청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성택에 대해서 반당, 반행명, 종판부자, 더 나아가서 장성택 일당,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네. 앞으로 당정군의 장성택의 인맥, 더 나아가서 지방도 포함해가지고, 장성택 인맥에 대한 숙청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 예. 그걸 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북한의 정치, 여기서 광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권력투쟁, 최룡해와의 권력투쟁,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행상을 보면은, 최용해는 군부의 모자를 쓰고 있고, 네. 장성택은 당행정부장으로서 당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장성택의 사건을 가지고 당군 간의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설득이 떨어진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용해는 군부의 모자를 쓰고 있지만도 실질적으로는 당 관료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당군 간의 권력투쟁보다도 김정은 측근 세력 간의 이권 다툼, 충성 경쟁, 예. 여기에 대한 또 한편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버지의 유언인 유일지도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지고 이인자에 대한 견제 심리, 이 모든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양무진 교수님. 네.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장성택이 지금 끌려나가는 장면 저희 지금 뒤에도 나오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거고요. 지금 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처벌 그런 단어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장성택 개인에 대한 처형이라든지 이런 네. 아주 이 큰 틀의 이 용어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체에 대해서 어떤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장성택 일당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정군 지방의 장성택의 직간접적인 지지 협조대에 대한 숙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특히 이 당정군 간부들에게 이러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네. 체제 결속을 이룬다면은, 네. 예. 앞으로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 또 그리고 내년 신년사, 더 나아가서 내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결속,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런데 아마 제2, 제3의 숙청을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예. 내부 통제가 필요하고, 이 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 요구가 필요하다. 예. 그것이 과거 북한 행태입니다. 그런 예. 측면을 봤을 때, NLL을 침범한다든지, 사이버 대남 공격을 한다든지, 예.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를 긴장 고조시키는 예. 그러한 행위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은 북한 권력 내부에서 김정은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심해지면 불안정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권력 그렇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장성택의 제거, 숙청, 이 상에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친정 강화, 또 유일 지도 체제의 강화라고 볼 수 있지만도,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름대로 친족으로서 기댈고 버팀목, 이 버팀목이라는 장성택을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과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홀로 서기가 가능한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공과에서 다소 변동이 심하고 더 나아가서 불안정도 확대될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네. 앞서서
당 정치국 회의에서 장성택이 체포되는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2인자는 두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김정은 1인 체제가 더 공고히 되고 그리고 앞으로 2인자라고 부를 만한 그렇게 이제 실세는 옆에 두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북한의 정치 체제가 유일 영도 체제입니다. 또 그리고 유일 사장 체제입니다. 사상은 오로지 주체 사장, 영도는 수령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김정은의 그 유일 영도 체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제2인자, 3인자는 키우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당정군에 대한 하나 역할 분담을 좀 더 명확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런데 아직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나이도 어리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과단성만 보이고 실질적인 안정화 효과는 좀 더 덜할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택은 지금 알려진 거는 대표적인 친중 인사 아니겠습니까? 친중파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장성택이 제거되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물론 이제 외형상으로 보면은 장성택 부장이 북중 경제협력, 네. 그 나진 선봉 그리고 그 황건백 위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은 지도자 1인 중심이기 때문에 좀 2인자가 제거되어 가지고 과연 정책에 또는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장성택의 후임자가 얼마나 빨리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북중 관계가 빨리 복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늦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 모두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으로의 남북 관계 변화 가능성에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김정은에 대한 내부 충성 경쟁이 더 과열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 그 정치권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장성택과 관계되는 그 이 세력들, 잔여 세력들이 통전부라든지 이런 이 대남 관련 그 부서에 있다 그러면은 이 남북 관계에도 그 나름대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여지고. 예. 그러나 그 김정은 이 친정 체제가 강화됨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결정이 상당히 빠르고 이행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강화를 나름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 오히려 장성택의 제거가 남북관계 속도를 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장단점을 모두 감안해가지고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갑작스럽게 오후 3시 18분이었죠. 북한 조선중앙TV가 사진을 공개함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인데요. 네. 교수님. 네. 그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지금 주변 국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자회담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김정은 1인 체제가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버지인 그 김정일 위원장보다도 좀 더 그 개방적이고 계획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1인 지배 체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김정은 체제가 이 1인 지배 체제 강화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하면은 오히려 그 이 군부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바라는 경제 노선이라든지 주민생활 개선 이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못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의 불안정성 이것이 가중되기 전에 뭔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북한의 변화를 의미있게 이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특히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북한은 그 조건 없는 육자회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모진 북한대학원 교수였습니다.